예, 라떼는 말이야.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새학기를 맞이해서 3월을 시작하면서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식을 하고 하는데 나의 입학식, 나의 새학기는 어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 박종숙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종숙입니다. 우리 네. 입학할 때마다 이렇게 추웠었나요? 지금 3월이잖아요. 내일 모레. 네. 엄청 춥거든요. 저한테는. 그때도 그랬었나요? 그 기억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는 좀 더 춥지 않았을까요? 좋았죠. 그랬어요? 네. 그때는 3월은 꽃 피고 막 그래서 옷도 좀 가볍게 입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이렇게 모르겠다. 춥죠?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춥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옷 자체가 두꺼운 게 없었나 그때는?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사람에 따라 추워요. 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이 시기는 항상 춥고 배고프고 배고프고 예. 배는 지금도 고프잖아요. 네, 추우니까 뭐 콧물 흘리고 하니까 이렇게 예, 손수건. 흰 손수건 달고 곧 닦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입학식, 나의 입학식 한번 옛날 생각 한번 되새기면서 재미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자, 우리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자가 올해 이제 1학년에 들어갑니다. 지금 양산에 사는데 집 바로 앞에 아파트 살기 때문에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 있는데 물어보니까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 안 가고 거기서 30분 버스 타고 가는 원동에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는 이제 돌봄학교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또 6시까지 학교에서 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멀지만은 거기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아랫게 전해보니까 뭐 책가방 사러 왔다면서.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옆에 학교에 무조건 가야 그렇죠. 되고. 가까운 데 가는 게 최고죠. 예. 걸어서 다니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뭐 이 동네 서너 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학구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교가 이렇게 있고 그랬었잖아요. 사립이 있었다는 뭐 전설 같은 얘기도 있었는데 그치 그는 먼 나라 얘기였고 우리는 그냥 바로 옆에 학교 가는 거. 제가 살고 있는 서면에도 보니까 네 학구, 그렇죠. 4학구로 나눠가지고 예.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가 면에 4개 있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뉴스 보니까 뭐 경남에는 뭐 12개 학교가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어서 참 네. 큰일이다. 남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 명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한두 명씩. 예. 아니 엊그제 보니까 이제 인구 출생률이 뭐 0.6인가요? 예, 0.6까지 내려갔대요. 예, 끝까지 떨어졌다라는 게 언뜻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는 한 400평 정도 될까요? 400평 정도 되는 밭을 딱 지나면 바로 학교였으니까 학교 땀띠 넘어서 많이 다니고 대나무 사이사이로 해서 남해도 1부, 2부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는 없었어요. 아, 예, 도시는 뭐 그랬죠, 그죠? 네, 오전, 부산에는 오후반. 오전반, 오후반 있었죠. 저희 어릴 때는 그래도 인구가 많긴 했었는데 그때 창선 초등학교는 뭐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는가?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오전반, 오후반이 아니라 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반이 있었다라고는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뭐 63명까지인가? 최고 많을 때? 그렇죠. 예, 보통 그래 반 60명. 하나. 한 반? 예, 한 반이었죠. 우린 네. 12반. 맞아요. 그 오전, 오후반 이래서 난 소풍도 오후에 가야 되냐고 막 그랬는데 소풍은 또 아침에 다 같이 가더라고요. 참 어릴 때 기억은 조금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하얀 칼라인가? 예, 하얀 칼라에 까만 동복. 예. 예. 저희 다닐 때는 뭐 바지나 이런 거는 그냥 아무거나 입었는데 위에 저 동복은 비슷한 그런 걸 입었던 기억이 나고. 뭐 하얀 거 L이라 해야 되나? 예, 이렇게 예. 있었죠. 그리고 항상 왼쪽 가슴에는 손수건이 하나 달려 있었죠. 왜 그리 콧물을 흘렸을까요? 이름표도 막 달려 있었고. 아마 영양분 부족으로 코 흘렸을 거예요. 아니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아니 영양분이 좀 부족하면 또 지금은 뭐 겨울이라도 애들을 코 안 흘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다 흘렸지 안 흘리면 이상한 사람. 네, 저는 부산에 범일동 그 성남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입학식 별 기억이 없고
학교는 어렴풋이 이제 기억이 있고 한데 아까 말했듯이 한 반에 60명씩 오전반, 오후반이 나누어서 운동장에 빽빽하게 막 학생들이 뛰놀고 공차고 하는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가 우리 동네가 가운데 있고 신흥, 사포, 광천이라 가지고 마을 3개가 모여서 하나의 학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또래는 머슴 애들이 전부 다 신흥, 사포, 광천 세 마을에 머슴 애들 전부 다 8명이었어요. 딱딱 8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그런 경쟁 심리 있잖아요. 애들도 이제 전부 다 8명이고 이러니까 축구하거나 뭐 내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뭘 해도 항상 경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8명. 네. 여학생들이 많았죠. 여학생. 아, 여학생. 예, 여학생 63명인가 할 때 중에 머슴 아들 24명밖에 안 되니까. 아, 그 친구들 지금 혹시 만나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 계속 6학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소꿉 친구죠. 그 친구들이 소꿉 친구죠. 네. 아, 지금 보면서 하나도 안 변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다 하면서. 다 늙어가지고 이제 뭐. 그냥 좋죠, 만나면. 예, 그래도 이제 옛날 얘기들 하면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데 며칠 전에도 한 친구가 막 술이 반잔돼 갖고 전화하고 야 태인아 오랜만이다 전화 왔더라고요. 야, 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새롭죠. 예. 시골 초등학교는 그래도 동창들이 한 동네 한 마을에 사니까 예. 그런 건 참 좋네요. 우리도 친구들 초등학교 도시인데도 38년 만에 밴드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지금 한 10년째 만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 친구들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근데 딱 앨범을 들고 첫날 왔는데 엄마야 야가 네가 하면서 막 완전히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앨범. 와, 정말 거짓말처럼 다시 이어져가지고 뭐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앨범 보면 기억하겠나 내가? 아니 기억이 나더라고요. 엄마야 그래. 맞다 하면서 신기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60명씩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차례대로 줄 서가 이렇게 사진 찍은 그런 기억은 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만나서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도 친한 친구였어요. 앨범 보니까. 네. 뭔가 통하고 지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났고 하여튼 보니까 중간에 안 만났잖아요. 38년 정도. 다시 친해졌는데 엄마야 야가 그때도 친한 친구였구나 이렇게 뭔가 끌림이 있었나 봐요. 엄마야 이러면서. 네, 평생 가죠. 평생. 예. 근데 한 학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기마다 좀 설레했던 것은 맞아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이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이 될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저 가시고 또 새로 오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막 궁금해진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여선생님이 이제 3학년 4학년 2년을 이렇게 담임을 하셨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3학년 4학년 여선생님 밑에서 2년을 지내고 나서 5학년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호랑이 선생님 만나가지고 네, 말도 못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맞기 싫어가지고. 아니 그 어린 마음에 시험을 치면 내가 평균 몇 점을 맞을 거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하니까 그리고 또 그걸 어중간하게 이렇게 세우면 또 선생님이 안 돼. 목표는 항상 높이 세워야 돼 이래서 그래 그걸 달성 못하면 이제 몽둥이 찜질을 하고 그랬으니까. 저도 1, 2, 3학년 때 선생님들 기억이 없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선생님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4학년 때 선생님은 이제 그 서예 시간에 서예를 이렇게 하면 참 경호 그 불글씨 참 잘 썼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고 5학년 때 선생님은 그 한 동네 살아서 저를 되게 많이 챙겨준 그런 기억도 납니다. 6학년 때 선생님은 아주 신사였는데 이제 우리가 졸업할 때 제가 63년도 입학하고 69년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시험을 그때만 해도 우리 중학교 들어가 시험을 쳤어요. 그래 제가 부산중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전부 3개 틀렸거든요. 근데 커트라인이 3개였는데 그래 이제 겨우 들어갔는데 야 선생님한테도 칭찬 듣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뭐 시험 쳐서 네, 중학교 때 시험 치고. 그래. 우리는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뭐 인문계 실업계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때는
있었습니까? 예, 중학교에. 한 반에 몇 명 정도 인문계 가고 그다음에 실업계. 좋은 실업계는 또 성적 좋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인데. 아니다. 맞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그냥. 그렇지, 중학교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나고 2학년 때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옥수수빵 있었잖아요. 예, 급식빵. 예, 숙제 안 해왔다고 숙제 온 친구 63명 정도 중에서 숙제 온 애들이 뭐 한 17명밖에 안 됐으니까 63개의 빵을 고 17명이 다 나눠주는 바람에 완전 충격받아서 그때 기억이 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친구들도 못 있겠네요 지금까지. 한번 나중에 모임 있을 때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3학년 4학년 때는 이제 여선생님이셔가지고 선생님을 제가 또 참 좋아했지만 지금 기억이 나는 게 학교에 이제 문고 그러니까 예, 동화책 같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즐겨 읽었던 게 이제 궤도 루팡, 몬테 크리스토 백작 뭐 이런 것들. 톰 소의 모험. 예. 근데 그런 동화책이 교실 뒤쪽에 이렇게 쫙 이렇게 꽂혀 있었거든요. 꽂혀 있었는데 저는 그 책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책에 파묻혀 살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예뻐서 그랬는지 그 책을 관리하는 걸 몽땅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학교에서 동화책을 들고서 살다시피 하다가 집에 가면 항상 또 동화책을 몇 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항상 동화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동생들도 제 밑에 동생이 이제 3명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도 어릴 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5학년 6학년 때는 뭐 호랑이 선생님 만나가서 막 맨날 몽둥이 찜질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그 바람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중학교 입학할 때 장학금 받고. 네. 살아 계실까요? 그 선생님 김영치 선생님이시라고요. 예, 지금 마산에 계셨는데 근간 한 10몇 년 동안은 제가 찾아뵙지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 친구들하고 한번 집에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많이 늙으셨는데 지금 근황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한 5년 전에 초등학교를 가봤는데 와 운동장이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어릴 때는 너무 커가지고 그게 막 맞아요. 예. 여기서 저기 뛰면 한참 걸리고 했었는데 뭐 어떻게 반통이 났는지 뭐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서 엄마야.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네가 큰 거다 운동장은 그만한데 큰 거다. 맞아요. 그런 기억은 다 있죠. 예. 제가 다니는 성남초등학교는 범일동에 있었는데 요즘도 한 번씩 이렇게 부산에 가면 그 버스로 지나가는 거 오바브리지라고 고가도로가 부산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걸 싹 지나가면 이제 학교가 보이기로 했는데 지금도 그 학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좀 이제 건물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학교도 작아지게 됐고 운동장이 참 좁다 하는 그런 생각은. 옛날부터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있는 어르신들이 또는 이렇게 해서 땅을 희사를 하거나 그렇죠. 예, 그 동네 분들이 이렇게 막 모아서 그렇게 학교를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학교는 항상 명당 자리에 학교가 있었어요. 항상 양지 바르고. 예. 저희 지금 본가 바로 뒤에 한 100m, 한 150m 뒤에 바로 학교가 있는데 제가 조금 철이 좀 빨리 좀 들었더라면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폐교가 되는 학교를 저렇게 넘기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모 대학교에 뭐 이렇게 수련은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관리도 안 되고요. 온 사방에 뭐 잔디 풀도 나와 있고요. 엉망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렇게 놔두면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갈 때마다 느끼고 있어요. 다음에는 지금 작은 학교 폐교 위기에 작은 학교가 몇 개 있잖아요. 작은 학교 살리기 이렇게 하던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그렇게 하고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결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표가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뭐 가장 빠른 대책이 이제 이주 그러니까 기농 기촌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남해군이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 정주 환경을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정주 환경이라는 게 뭐 어느 특정한 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그런 문화, 사회 그리고 또 뭐 일자리, 뭐 물가 다양한 부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많이 왔다가 또 많이 간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섬에도 지금 성명초 하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작은 학교 살리기 작년에 20억인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그리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5명도 입학 안 했다고. 그 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도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을 지경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기농기촌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와서 집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도 낳고 해서 정말 옛날 우리가 다닐 때처럼 학교 운동장이 시끌벅적 애들 소리로 네, 그때는 애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7명 왁작왁작 해가지고. 그렇지 보통 7명, 8명이죠. 네, 저희 집에도 5명이 가족 소개란에 항상 숫자 모으려고 마음에 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몇 명 빼고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는 뺄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 넣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누구랑 싸웠다 하면 싹 빼버리고 이래갖고 하여튼 9명은 다 적을 난이 없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새 학기마다. 임의로 인구를 그러니까. 조절하셨군요. 아이고 요새는 드문 일이겠죠, 그죠? 그런 일이. 네, 오늘 2월 29일이고 이제 내일이 3월 달인데 3월 되면 다 이렇게 새로 시작하고 우리 학생들 입학하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심정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제 손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올해 입학하는 모든 새 학기, 새 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큰 희망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 김광석 씨가 불렀죠. 일어나 듣겠습니다. 예, 네. 일어나.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봄의 새싹들처럼
예,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3월 입학 시즌을 맞이해서 입학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서 활짝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는 라떼는 말이야. 오늘 나의 새학기, 나의 입학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들어갔을 때 부산중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는 교복을 다 입었잖아요. 교복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중자 이렇게 노란 배지 딱 달고 모자 쓰고 교복 입고 특별히 이제 부산중학교는 그때 구두를 신었죠. 구두. 그래 집안이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구두를 아버님께 사주셔서 구두 딱 신고 새 교복 입고 새 모자 딱 쓰고 새 가방 들고 그 사진 찍은 거 지금 앨범에 보니까 안 돼. 맨 앞에서 구두 반짝반짝 이렇게 써서 이렇게 사진 찍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중학교 때 친구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한번 만나보면 참 좋겠네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뭐 두 발의 자율화가 있었는데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머리를 서포자로 팍 밀었어야 됐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여학생들 단발.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교복 입고 그런데 교복 자율화가 그때쯤 저희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 교복 자율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랬다고요? 네. 아 그래. 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중학교 이렇게 갈 때는 모자 안에 볼펜 심 딱딱 연결해가지고 각 딱 잡아가지고 교문에 딱 들었으면 선도부장들이 쫙 있었잖아요. 예. 쫙 있어가지고 진짜 겁났었죠. 들어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보통 보면 그 교복에 후크가 있어요. 후크. 네. 이 후크를 이렇게 걸어놔도 이렇게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 이제 옷차림을 완전 옷매무새를 딱 교문 앞에서 딱 하고 그렇게 들어갔죠. 모자 똑바로 쓰고. 그 머리 길면 바리깡으로 확 미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바리깡. 고속도로 싹 만들어 놓고. 맞아요. 좀 한가닥 하는 선배들의 공통점이 뭐 있냐면 항상 모자가 납작해요. 납작해 옆구리 딱 끼고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우리는 딱 옆구리에 끼거나 뭐 어깨맨 이런 게 전혀 없이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들고 다녔는데 그 선배들은 형님들은 항상 옆구리에 딱 끼고 가방도 별거 들어가 있는 것도 없어. 맞아. 예. 아주 납작해가지고 우리는 가방이 뭐 무거워가지고 뭐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학생들은 세라복 해서 그죠? 세라복. 딱 그게 일본에서 맞아. 패션이죠. 그렇게 해군. 단발에 칼라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쁜 애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쁜 애는 진짜 이쁜 친구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교복을 새로 사주잖아요. 새 교복 사주면 항상 큼직하게 3년 입었던 거.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막 길어서 질질 끌고 다니고 3학년 되면 반질반질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체육 들은 날은 그 안에 체육복도 입고 오다가 이제 걸리고 그렇죠. 돌돌 말아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건 또 남학생은 그거 안 해. 우리 점심시간 되면 나와서 포크 댄스인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운동하고 들어가고 점심 때 그랬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이 창선 중종합고등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규율이나 이런 거 선도부장이나 뭐 선도 선배들은 전부 다 고등학생들이 딱 서 있고 이제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매주 월요일 되면 뭘 했느냐면 고등학생들 전부 다 교련복을 입었죠. 깨구리복이라 해가지고 교련복 있잖아요. 맞아요. 교련복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총검술 총 들고 이제 군악대에 맞춰서 항상 월요일에는 이제 사열을 했었죠. 사열. 중대장 앞에 서고 결혼. 사열? 그건 뭐지? 그건 안 했어요. 월요일마다 교장 선생님 훈시 듣는 거. 예, 그건 우리도 딱 줄 서가지고 듣고. 모든 전교생이 쫙 이렇게 서가지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쫙 각을 맞춰서 이제 줄을 쓰고. 참 재미없었죠. 그 얘기 듣는 거. 그죠? 너무 길고 그래가지고. 뭐. 그게 갑자기 좀 생각나는 게 이 해마다 보면 이런 체육대처럼 학교에 이런 그 체육대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렇게 하면
매스 게임이라고 했나요? 마스 게임이라고 했나요? 마스 게임. 예. 막 줄 맞춰서 막 이런 것처럼 그 모양 그리면서 했던 거. 그렇죠. 예. 그거 연습한다고 새까맣게 돼가 여름에 그죠? 그럼요. 그게 먼지는 또 좀 많이 납니까? 왜 했죠 그때는? 하여튼 그 학교별로 대회를 시합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죠? 그런 게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갔다가 중학교 1학년 충계방학 그리고 2학년 올라가는 충계방학 때 경운기 사고로 이렇게 크게 좀 다쳐가지고 2년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 2년 뒤에 이제 복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같이 중학교 들어갔던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 저는 중학교 2학년에 복학을 하니까 중학생들은 수업이 45분인가 그렇고 고등학생도 50분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마치는 시간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10리길을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가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 가지고 이제 악대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 악대부가 점심만 먹고 나면 바로 악기 연습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은 오후 시간 수업을 해본 적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한문 시간이나 이런 거는 오후 시간 있거든요. 조는 시간 아니에요. 2년 동안을 한문 시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제가 고등학교는 또 내셔널 부산 미크니컬 테크니컬 하이스쿨 국립 부산 기계공고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은 악대부 하면서 정말 사람 다 베리는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친구가 그대로 중학교 다 갔겠네요. 아니죠.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아니 전부 다 같은 데 다 갔죠. 같은데? 초등학생들. 창선고등학교. 중학교. 창선에 그 넓은 창선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같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선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은 거기 다 모였죠. 한 사람을 너무 오래 봐야 되네.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다 봐야 되니까 저는 이제 뭐 중학교 졸업하고 부산으로 올라와 버리긴 했는데 새 학기 제가 심리길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때 몸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자취를 일찍 시작했거든요. 수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을 보내고 자취방에 이렇게 갈 때는 항상 먹는 걸 이렇게 막 바리바리 싸들고 빨래하고 싸들고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취방 뭐 맨날 저녁만 되면 친구들 놀러. 이제 친구가 남았네. 그죠? 네. 중학교 때 친구는 이제 만나실 거고 저희도 얼마 전에 한번 만나보니까 친구들 얼굴이 딱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나고. 보통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죠. 수학여행. 예. 근데 저는 그때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국 이런 데 이제 따로 못 간 사람들 가고 이랬는데 그때는 뭐 경주도 가고 또 서울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수학여행도 참 기억나네요. 우리 맥주도 들고 가서 선생님 몰래 마시고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뭐 알고 마셨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 기분에 막 그래 봤어요. 수학여행 하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때 수학여행 겸 이렇게 어디 간 적이 있었는데 여선생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그때 어디 갔냐면 울산에 현대자동차 갔었어요. 현대자동차 갔었는데 차가 어마어마하고 뭐 공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태인이 차도 저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직 기억이 나요. 수학여행 하니까 그게 딱 기억이 나네요. 울산에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 게 그겁니다. 선생님이 해주실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우리 다음 노래도 들어볼까요? 네. 김동률이 부른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합시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예, 출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서로 손잡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찬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그 부산중학교 졸업하고 부산기계공고 입학시험을 쳤는데 그때 한 2,500명 정도 시험 전국에서 왔는데 제가 8등으로 들어갔어요. 8등. 와. 앞에서 뒤로 앞에서 8등으로 들어가서 이야. 예. 1번부터 8번까지 그때 8반까지 있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때 류정인 선생님이라고 예. 저보고 반장을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기계공고 반장을 한번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500명 그 신입생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니 이제 시험을 그렇게 시험을 치고. 선배님 다니실 때는 이제 시험을 치고 들어가셨는데 저희 다닐 때는 이제 그 한 학년에 그 학교에서 5% 안에 들면 이제 추천을 받아요. 예,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중학교 때 제가 이 하나 네. 그 추억이 하나 생각이 나서 혼자서 아까 노래 들으면서 실실 웃고 있었는데요. 제가 자취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3학년 때 이제 좀 좋은 학교 가려고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이제 부산 기계공고 갈 거라고 이제 밤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밤에 교실에서 늦게까지 이렇게 자율학습하고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들 두세 명이서 수박서리를 가게 돼요. 네, 수박서리를 가 참외서리 가고 배가 고프고 막 이러니까 수박서리도 가고 참외서리도 가고 그랬는데 해필이면 그날 수박서리를 가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가가지고 저는 안 갔습니다. 수박서리를 갔는데 가서 수박밭 주인한테 들키게 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갔겠죠. 도망을 가면서 신발을 하나 하얀 신발을 하나 잊어버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밭 주인이 이제 신발을 주웠겠죠. 이제 뒷날 단설. 예, 뒷날 동네 가가지고 이 신발이 누구냐고 막 흔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 신발 주인하고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 할아버지 쓱 가다 보면 자기 신발이거든. 그래, 그 내 신발인데 그 어디서 그걸 가져왔네 이래 된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 해 수박밭 농사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그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니 그때는 서리가 약간 합법적인 거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뭐 그런 거 좀 무슨 애교로 봐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십니까? 그때 안 좀. 그랬었어요. 특히 이제 수박은 그때 당시는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는 엄청 귀한 과일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창선 중종합고등학교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뭐 아름드리가 막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 플라타너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늘도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녁만 되면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어떤 진풍경이 벌어지냐면 참새가 여러 수만 마리가 새까맣게 때를 지어서 그 플라타너스 나무에 앉아요. 그러면 후레쉬를 들고 가면 그냥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요. 그냥 손으로 턱턱 잡습니다. 참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참새도 구워 먹고 그랬었어요. 아니 참새가 작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참새구이 많이 먹었다더라고. 어른들 그 술안주 하는데 옆에서 애들 조금 얻어먹고 그랬다더라고요. 야, 참 그런 게 기억이 난다. 되게 참새구이 되게 고시고 맛있습니다. 아, 근데 참새가 너무 작던데. 예, 작죠. 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털 빼고. 아니 참새를 그냥 잡기 어려운 게 아니고 저녁에 가면 그냥 학교 그 플라타너스 나무 그 주변에 한두 그루가 아니니까 그냥 참새들이 짹짹거리면서 자는 그 소리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후레쉬 들고 올라가면 그냥 손으로 그냥 덥석덥석 잡았어요. 까마귀 고기도 먹는 거예요. 까마귀 고기. 까마귀는 안 먹었어요. 아니 까마귀 고기 먹었나 뭐 잘 잊어버리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 그 그렇죠. 무슨 어머니 있는 거 아니에요? 고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2년 동안을 다니면서 이제 악대부를 하다 보니까 창선 중종합고등학교 악대부다 보니까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업 받는 시간보다 그런 행사장에 쫓아다니고 연습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2년 동안을. 그런 추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뭐 참 고등학교 가서도 제가 장학금 받고 갔다 해. 5% 안에 장학금. 아 모르겠어요. 그때 간 친구들 중에 장학금 받은 친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자동차 수리과를 졸업했는데 그 우리 자동차 수리과 공장 앞에 토끼집이 있어, 토끼집. 네, 이제 맞아요. 하루에 2사람씩 토끼풀 당분을 합니다. 토끼풀 당분하면 낫 한 개 들고 바게트 하나 들고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해운대 백산에 실컷 놀다가. 근데 그 초등학교 운동 그 옆에 토끼 키우고 막 겨나가는데 왜 그 고등학교 때도 키웠어요? 예, 우리 그 국립이고 또 이제 학교 되게 캠퍼스가 되게 늘거든요. 거의 한 10만 평 정도 되나요? 예, 너무 9만 몇 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동차 수리과 앞에 딱 그 토끼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토끼도 키우고. 등나무가 있었죠. 등나무. 맞아, 등나무 있어요. 예, 쉼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신학기 얘기니까 기억이 나는 게 음악 시간에 이렇게 딱 가면 명상을 했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선생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딱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한 구절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 눈을 딱 감게 하고 차렷 자세로 눈을 딱 감게 하고 명상의 글을 읽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오래 한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그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명상하면 또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 호흡. 그때는 이제 명상보다도 이제 음악 시간에 딱 가면 맨 먼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라. 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고등학교 때 남학생은 모르겠는데 여학생은 그 음악 시간에 그 시험이 있을 때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지금 생각보면 엄청 창피했던 것 같아요. 노래도 좀 못해가지고 어쨌든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불러야 되긴 불러야 되는데 남학생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미술 시간, 음악 시간, 체육 시간 다 있었잖아요. 미술은 좀 괜찮은데 노래는 좀.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을 혼자서 학예 발표에 독창을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애들은 막 교실에서 수업 받고 있는데 저는 그 더운데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두 손 딱 이렇게 모아서 풀 냄새 피어나는 노래 부르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그때는 하여튼 손을 모으고 불렀잖아요. 우리. 그렇죠. 하계 이런 거 할 때. 아니 저는 그때 그게 그렇게 싫었었어요. 지금도 제 기억에는 그런 학예 발표에 나가고 학교 대표에서 막 노래 부르고 가고 이런 게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요새 친구들도 몇 명 없어갖고 그런 거 하나요? 이제 손주 생기면 가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야 그때가 지금 거의 뭐 한 50년 전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컴퓨터 이런 거 없잖아요. 요즘은 다 핸드폰에 컴퓨터에 막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초등학교 또 생각나는데 회비를 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50원, 100원, 150원, 300원, 450원, 맞아요. 600원 이런 식으로. 기성예비네. 집안 형편에 막. 기성예비라구나. 근데 이제 좀 600원 내는 애는 좀 잘 사는 축. 좀 작게 내는 친구들은 좀 봉투 좀 부끄러워하면서 내고 그것도 밀려가 내고. 맞아요. 제때 못 내고 그죠? 밀려가 내고 이랬죠. 그런 기억은 저한테 왜 없죠? 집에 받으러 전혀 가라고 맞아요. 그랬어요. 싫은 기억은 또 빨리 잊어버리는 제가 성격이 돼가지고 회비를 안 내고 다녔나? 남해는 회비 그런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도시는 아마 그죠? 딱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게 친구들한테는 우리 어린 저희들한테는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말씀하시니까 저는 1984년도에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딱 가니까 애플 2 컴퓨터가 학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 시간이 제일 재밌었어요. 예. 그때 이제 딱 컴퓨터를 켜면 삑 하고 롬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커서만 깜빡 이렇게 하고 있고 10번 행번호 10, 뭐 A는 1, 그 다음에 뭐 20번 B는 2, A 플러스 B는 얼마. 그럴 때 당시에 롬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하고 막 그랬었죠. 네. 초중고등학교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네, 그죠? 옛날 생각도 나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우리 한영애가 불렀습니다. 조율.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야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건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모두 함께 소원 잡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예,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요 내가 보이는 건 이 땅과 하늘과 어린아이들 그들이 열린 가슴을 구하 사랑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잠잠한 후에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잠한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잠한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예, 한영애가 부른 조율입니다. 조율. 우리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잘 조율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이 제1고 남해 제1고 졸업하고 경희대 패션 디자인학과 들어갔거든요. 그 수원에 있는 영통에 있는 경희대 캠퍼스 자주 가고 했는데 입학식 때는 별 기억이 없는데 딸 졸업할 때는 그때 코스모스 졸업해가지고 8월 달인가 가서 졸업식 하고 온 기억이 나는데 대학교 입학식은 저도 별로 기억이 없네요. 기억 없고 이제 졸업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학 생활 어땠습니까? 대학 생활. 정말 대학 입학식이 기억이 안 나요. 졸업식 때는 막 그렇죠. 예. 모자 던지고 막 이런 기억이 나는데. OT가 제일 기억이 나지 않나요? 네. OT가. OT. 우리는 배로 가서 우리는 그때 수산 무경대가 처음에 수산대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무경대로 졸업했 수산대니까 배에 가서 OT 했어요. 대학 생활은 보면 뭐 거의 술 퍼먹고 마시다가 그렇죠. 다 끝난. 그러니까 술 훔쳐먹고. 저는 그것도 중간에 잘라 먹는 바람에 저는 학교를 모두 3번을 다녔어요. 3번을 3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은 왜냐하면 이제 저희 기계공고에 이렇게 졸업한 친구들이 보면 거의 3갈래거든요. 첫째는 거의 보면 한 절반 이상은 이제 취업 나가는 게 절반 이상은 취업을 나갔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되면 전부 다 거의 뭐 취업을 다 나갔죠. 그렇죠. 자격증 따고 뭐 다 취업 나가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2학기 때 대구로 취업을 나갔고 그때 졸업할 때 제가 자격증 6개인가 이렇게 땄었거든요. 맞아. 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로 바로 간 친구들도 있고 일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죠. 네. 전국 기능대에 우리 가서 금메달 많이 땄잖아요. 특활생이라고 해가지고요. 학교에 보면 기계과도 있고 설계과, 전기과, 배관과, 뭐 금속과, 뭐 선박 밀링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 있을 때 이제 자동차과는 없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보면 특활생이라고 있어요. 걔들은 수업도 안 들어와. 수업도 안 들어오고 그냥 눈만 뜨면
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뭐 몇 년승을 했었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세계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십몇 년 동안 십몇 년승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런 기록이 있고 저도 뭐 정확하게 몇 년승인 걸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십몇 년승을 우리나라가 했고 그 중에 거의가 국립부산기계공고 출신들이에요. 대학 갈 때 좀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뭐 그렇지. 자격증 많이 따고 그런 하면. 거는 없었어요. 목사님은 완전 다른 길로 가신 거예요. 저는 대학을. 자동차과 졸업하고 울산 현대자동차 취업했어요. 울산 네. 현대자동차. 그때 폰이 처음 나올 때 70년대 수출 정비과에 있었는데 폰이를 수출하고 그때 이제 폰이. 예, 처음 수출한 차들이 이제 중동 지방에 수출했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차 자동차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애프터 서비스하러 우리가 쿠웨이트도 가고 이래 했는데 그 울산에서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의 부름을 받았어요. 뭐 흔히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발길질에 채였어. 그때 신학교 간다니까 아버님이 니하고 내하고 아들 아버지 인연 끊자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 반대를 했는데. 저는 야간 대학교를 다녔는데요. 너무 먼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한 학기 다니다가 포기를 하고 국립방송대학 전산학과를 갔죠. 방송대 가니까 어떤 게 재밌었냐면요. 전부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학교다 보니까 맨날 먹고 마시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학교 이제 학습관에 갈 필요도 없는데 저는 이제 뭐 계속 이제 간부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뭐 저녁만 되면 그리고 저는 뭐 또 말단이긴 했지만 이제 국가 공무원 하다가 또 일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면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으니까 매일매일 이제 학습관에 가는 겁니다. 가면 선배들하고 맨날 술 퍼마시고 놀고 그랬던 기억밖에 없어요. 맞죠. 대학 때는 정말 1학년 때부터 난 2년간은 열심히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자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면 뭐 예.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학교 그때는 초중고 이제, 대중에 대학교가 실컷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IT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1987년도부터 이렇게 인터넷 통신에 아주 깊이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예. 앞서간 예, 그때 당시는 전화를 이렇게 걸어서 하루 종일 통화하고 수화기를 내려놔야만 한 통화였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 뒤에 뭐 3분 몇 초가 뭐 한 통화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그냥 컴퓨터에 미쳤었죠. 이제 그러면서 컴퓨터 특히 이제 컴퓨터 통신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모뎀이라고 해서 전화선을 연결해서 통신하는 그런 BBS 호스트 구축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그거는 싱글 유저밖에 안 되니 그런데 멀티 유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완전히 뭐 미쳐가지고요. 젊은 시절에는 거의 뭐 눈만 뜨면 컴퓨터와 같이 살았던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게임은 안 하셨어요, 갤러그? 그런데 완전히 저는 뭐. 저는 희한하게 게임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때 완전히 대학 때 막 친구들이 거의 살았어요, 그냥. 갤러그는 그 오락실에 가가지고 돈 이렇게 넣고 하는 그 갤러그. 예. 그 친구들이 그거 딱 하면은 총알이 막 내려오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총알 안 내려오게 딱 해놓고 그냥 그래갖고 막 해가 점수 엄청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 일종의 버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킹. 그랬겠죠. 네. 남학생들은 주로 오락실에 많이 있었어요. 예, 오늘 3월달 우리 입학 시즌을 맞이해서 새학기 입학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3월달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입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이 아름다운 학창 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무진이 불렀지요. 신호등 들으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렸네. 그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렸네. 그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네.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